비와 비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비율은요, 이러한 비에서부터 나왔었지요. 물론 여기에서요, 요거 요대로 올려서 분수의 모양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으로 해서 나온 것이 비율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율은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수를요, 하나의 수로 쓴 거지요. 비율 안에는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 두 개의 값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두 개의 정보를요, 동시에 전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비율을 쓴다라는 건데요. 언제가 그런 때냐면요, 바로 빠르기를 얘기할 때가 그런 때예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만 가지고서는 빠르기를 말할 수 없죠? 이만큼 달렸는데 나 완전 빠르지.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해요. 이만큼을 달리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거리하고 시간이 같이 있어야지만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빠르기는요,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갔는지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빠르기는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었죠. 자, 시간 몇 시간이냐면요, 5시간. 자, 5가 그러니까 기준 양이 되는 거고요. 거리는 400.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비율로 쓴다면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5분의 400이 되고요. 얘를 간단히 쓰면은 그치, 요렇게 80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얘는 어떤 얘기냐면은요. 400 나누기 5를 한 거죠. 400은요, 거리였어요. 이만큼의 거리를 5시간 동안에 걸쳐서 간 겁니다. 그런데 얘를요, 5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요만큼으로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간다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가 빠른 걸까 느린 걸까?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쌤이요,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자전거를 2시간이나 탔어요. 자, 2시간 동안에 얼만큼 탔나 보니까요. 어머나, 엄청 멀리 갔어요. 40km를 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자전거의 빠르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빠르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시간에 대한 얘가 바로 그렇지, 기준양으로 2분의 얘는 비교하는 양.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즉, 쌤이 탔던 자전거는요, 빠르기가 요렇게 됩니다. 40km를 2시간 동안에 탄 거고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1시간 동안에 20 간 거구나. 20만큼을 간 거다. 얘는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간 거니까 둘 중에 얘가 더 빠른 거지요. 이렇게 빠르기를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로 쓸 수 있는데요. 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빠르기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요, 빠르기 말고 또 있는데 언제냐면은요, 인구의 빽빽한 정도를 나타낼 때에도 비율이 사용돼요.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사람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사는지를 뜻하는 말이겠지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은요, 똑같은 땅의 넓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기는 저쪽 멀리 있는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어떤 섬인데요. 자, 똑같은 크기의 땅의 넓이에 대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점으로 나타냈더니 어머. 그래요. 서울의 인구가 더 빽빽하게 모여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빽빽한지 수로 나타내면은요, 좀 더 정확할 텐데요.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면 얼마나 빽빽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 볼 텐데요. 넓이가 약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의 인구는요, 약 이렇게 엄청 많다. 수가 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씩 끊어서 살펴보면은 970만 8천 명이구나. 자, 여기의 인구의 빽빽한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그거는 뭐라고요?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해보면은요. 땅의 넓이에 대한이니까 얘가 이제 기준량이 되겠죠? 땅의 넓이 605가 기준량이고요. 인구 이만큼. 얘가 바로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얘를요, 비율로 쓰면은 그치,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요, 간단히 소수로 나타내면은요,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의 빽빽한 정도는 약 이렇다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얘는요, 뭐라고요? 인구의 빽빽한 정도이기 때문에 요 수가 크면 사람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여기까지만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마다가스카르의 인구의 빽빽한 정도를 계산해 본다면 당연히 얘보다 수가 더 작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인구의 빽빽한 정도를 나타낼 때에도요. 땅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로 그렇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진하기를 나타낼 때도요. 비율이 사용되는 건데요. 매실 원액과 물을 섞은 매실 주스가 얼마나 진한지 또는 과학 시간에 만든 소금물이 얼마나 진한지와 같이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비율인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요. 물 186ml와 매실 원액 14ml를 섞어서 매실 주스 200ml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매실 주스에 대한 매실 원액의 비율 를 구해야지 진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요. 모모에 대한 얘가 기준량으로 매실 주스 그렇지 200 얘가 이제 기준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매실 원액 얘가 바로 비교하는 양으로 14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요. 비율로 나타낸다면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요. 200분의 14가 되고요. 얘를요. 간단히 나타내면은 100분의 7. 그리고 얘는요. 100분의니까 소수로 금방 쓸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0.07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요 매실 주스의 진하기예요. 그러니까 진하기니까 요 진하기를 나타내는 수가 크면 클수록 더 진한 거다. 요렇게 되겠지요. 요렇게 해서요. 진하기도 비율이 이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이용되는 경우는요. 사실 요러한 것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서 이런 게 비율이 사용되는 예구나. 요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요 내용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개념 익히기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